이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후 방첩사를 통해 넘어온 이 정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엄 명령으로도 할 수 없는 초헌법적인 내란 지휘를 대통령이 직접 한 셈입니다. 먼저 구혜진 기자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10시 53분입니다. 홍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홍 차장에게 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홍 차장이 전화를 받자 윤석열 대통령이 봤지라 물었고 비상계엄을 발표하는 걸 봤다고 대답하자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말했단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을 직접 지휘했다는 겁니다. 이후 홍 차장은 육사 후배이기도 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 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등을 비롯한 여야 유력 인사와 법조계 인사, 선관위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참고적으로 김민석 저희 최고위원이 형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란 지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됐을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홍 차장은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에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잡으라 한다고 보고했지만 계엄에 개입하지 않고 피하는 분위기라 더 이상의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폐지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부활해서 여야 인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체포 명단을 받아 적던 홍장원 1차장은 대통령이 말 그대로 미쳤다고 생각해서 메모하는 것도 중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대공수사권까지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홍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해 무엇을 도와주면 되냐고 물었더니 일단 국회는 경찰을 통해 봉쇄하고 있다며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된다.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야 당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장까지 체포한다는 말을 들은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해 메모하던 것조차 그만두었고 지시사항을 일체 이행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증언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엑스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친 엑스 그래서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이제 받아들여서 해제된 다음에 퇴근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국내 정치 개입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올 초 폐지된 뒤 경찰로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계엄 사태라 하더라도 법 개정 없이 특히 정치인 체포 목적으로 대통령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건 불법입니다. 대공수사권 부활을 주장해오던 국정원마저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시를 거부했지만 위법한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특전 사령관도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가고 있느냐고 대통령이 직접 물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챙기고 사실상 지휘했다는 건데
박소연 기자입니다. 특전사 소속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 중 하나입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이동 중 윤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그때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예. 사령관님 전화로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군의 이동까지 챙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이동. 곽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작전 수행 동안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그 네. 지시를 받았는데 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거고? 제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지시까지 받은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일 뿐 군 지휘권이 없는 국방장관의 이런 지시는 위법입니다. 곽 사령관 역시 지시 내용이 위법하다고 보고 지시를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위법 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당연히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한테 부여된 명령이라서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곽 사령관은 제2의 계엄 명령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였는데 그마저도 2분 만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취소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비슷한 시각 홍장원 1차장이 국회에 나와 폭로하자 서둘러 걷어들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흘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첫 공식 입장을 낸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분 만에 돌연 삭제를 요청해왔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단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정보위에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사실상 거짓 해명인 게 드러나자 서둘러 입장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역시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국정원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에게 체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도 홍장원 1차장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오보라고 말했습니다. 차장에게 혹시 그런 지시를 받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오보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홍장원 1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조 원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해명을 대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길어지는 침묵에 더해 대통령실과 국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JTBC는 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비밀 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회동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도 참석했던 걸로 확인됐고 참석자가 더 있을 걸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날부터 내란죄 수사 대비에 들어간 건 아닌지 명색이 대통령 안가에서 과연 대통령은 빼고 이들만 만난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삼청동 옛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 당시 JTBC가 포착한 장면입니다. 수행원 2명을 거느린 남성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이 남성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법제처는 법령심사와 해석 등을 담당합니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 변호를 맡는 등 측근으로 꼽힙니다. 취재진은 카메라에 포착된 이 남성이 이 처장 본인이 맞는지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JTBC가 확인한 3명이 모였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 안 가요.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이상민 장관은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 동시에 수사기관인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책임자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런 이 장관을 수사할 검찰 조직의 상급 기관장입니다. 내란죄 혐의자와 수사 조직의 상급 기관장 그리고 대통령 측근까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공식 기록 없이 비공개로 만났다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입맞추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관장이 모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용차로 보이는 제네시스 G80 2대 탑승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사와 수행원이 대기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안가 근처에선 군인이 머물렀습니다. 박 장관은 단순한 연말 모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아니 그러니까요.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 없이 기관장들끼리 연말 모임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 장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